네, 2021년 6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깨문은 어떻게 최재형을 좌초시킬까? 윤석열 플랜 B를 잡으면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6월 28일이죠. 비교적 정도를 걸어왔다고 평가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정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죠. 정치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최재형 씨는 숨고르기를 한데 숨고르기를 하고 난 뒤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로 가지 않는 거는 감사원장이 정치적 준비성을 요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직을 그만두고 바로 정치 행보를 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비난을 자초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향하는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최재형 씨는 계속 예고한 대로 행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독교인 집안 출신이고 또 판사로 오래 봉직해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삶의 방식이 몸에 뱄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또 비교적 정도를 걷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려고 하는 정치 세계는 생물입니다. 무생물 생물을 할 때의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뽑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 배신도 하고 굴욕, 복종도 합니다. 명분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정의의 사나이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건 아직 호된 꼴을 안 당해서 그렇고 국가를 살피다 보면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식민지가 되는 걸 허용할 때도 있는 겁니다. 네, 생물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요물입니다. 명분, 가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구 의리 없습니다. 표변합니다. 표범의 무늬가 싹 변하죠. 계절에 따라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표변합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비난했는데 이번엔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대권 욕심을 향한 재물로 전락시켰다. 공직농단, 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최재형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는 감사원장이고 나발이고 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착각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자 역할을 하는 거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이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가 제왕이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과거에는 이제 국가의 제왕처럼 주장을 해서 대통령 지시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세력들이 공직자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거는 임명은 대통령 이름으로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공직자에 대해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 그걸 해야 된다는 아주 지극히 법치에 합당한 이런 원론을 거론합니다. 양지사, 최지사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이 국민이 부여한 감사원장의 의무를 다 안 하고 정치권에 나섰으니까 직무 방기고 정치적 투기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이 양반이 감사원장으로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직무를 다할 때는 대통령한테 충성 안 한다고 비판하던 세력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여기서 견뎌내야 되죠. 이러한 주장들을 처음 들으면 생경하고 이게 뭔 소리야? 엉터리잖아. 그러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옳은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쇠뇌입니다. 이 머리를 씻어버리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 들어보면은 쇠뇌가 됩니다. 오늘 친구가 보낸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호주인가요? 어디에서 한 까치 새끼를 주워서 키웠는데 개가 키우게 했답니다. 개 젖을 먹고. 그랬더니 이 까치는 깍깍 짖는 게 아니라 몽몽 짖는답니다. 네. 완전히 본인이 개인 줄 아는 거죠. 세뇌가 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최재형 씨의 행보에 더 독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해창 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대권에 나섰던
이해창 씨 같은 경우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감사원장과 총리로 발탁됐지만 YS를 배신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툭 던졌습니다. 강훈식 의원,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는 분을 데려가야 하겠나. 공직자로 있던 걸 여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 4년 전에는 9년 정도 보수 정권이 이어졌는데 그때도 최재형 씨는 판사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야당에서 일한 사람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이렇게 틱틱 쏩니다. 안민석 의원, 네, 아주 안민석 의원,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람이죠. 네. 최 원장 사퇴의 변은 자가당착의 어이상실이다. 너무 치졸하고 조악한 결말이다. 스스로 윤석열 B로 기회를 엿보겠다는 속셈이니 참 꼴사납다. 탐욕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예, 주목할 거는 윤석열 플랜 B. 윤석열 플랜 B. 역시 안민석이 독설가이고 좀 얄밉긴 하지만 이렇게 찍어낼 줄 아는군요.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쏟아지는 거는 비판적 지지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비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낙마할 수도 있죠. 그걸 대비해서 최재형이 나서는 것은 매우 좋은 구도입니다. 그러나 이 구도에도 분명 약점은 있습니다. 최재형 씨가 연민석 씨 얘기처럼 윤석열의 플랜 B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권은요, 벌써 안민석 씨가 이 정도로 봤으면은 윤석열 때리기보다는 최재형 때리기를 먼저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조직에서 살펴보게 되면 1인자를 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 2인자나 3인자를 쳐서 그 1인자의 한 디딤돌을 무너뜨리더만요. 그래서 권력을 와해시키던데 플랜 B로 본 이상 아마 최재형 때리기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추미애와의 전쟁인 추윤 배틀에서 뚝심과 정치 감각을 윤석열 씨는 어느 정도 보여줬죠. 최재형 씨는 그런 감각이 적다고 이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체제로 거론된 플랜 B가 사퇴하거나 낙마하면 윤석열은 고립됩니다. 결국은 여권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플랜 B는 플랜 A와 절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 없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또 홍준표와도 싸워야 되고요. 이렇게 각자가 각자 도생처럼 싸우는데 이 전체가 또 여권의 공격을 받으니까 복잡한.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요물이라는 겁니다. 최재형 씨 한편은 지금 본인이 굳은 결심으로 나서겠다라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도전이 나올 겁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질문은 쉬운 거예요. 답변하기 쉬워요. 진짜 난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내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최재형 씨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갈 겁니까? 5.18 광주 묘역을 갈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서 봉변을 당할지 안 당할지, 또 어떻게 본인이 할지 샅샅이 보도되면서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겁니다. 박근혜 키즈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이죠. 그는 대표 당선된 이후에 물론 현충원도 가고 뭐 갔지만 노무현 묘소를 갖고 5.18 묘지는 갔습니다. 바로 그때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박근혜 키즈라고 하는데 왜 당신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면회는 안 해? 면회 가? 얘기 나왔습니다. 최재형 씨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면회 갈 겁니까? 질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 4.3 사건, 5.18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4.3 사건, 여순 사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이오? 라고 물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호남표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다시 수습하는 사람은 보수의 꼴통으로 몰리게 해놨지 않습니까? 군부하고 국정원하고 뭐 몇 군데는 기무사도 그렇고.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이오? 라는 질문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면 보수 꼴통으로 몰릴 거고요. 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공수처를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없애겠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겠다 하게 되면 또 꼴통으로 몰 겁니다.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올 겁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은 일본이 좀 하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국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이고 국가경찰로 가고 싶어서 못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거꾸로 갔거든요. 여기 대해서 뭐라 그러면 또 비민주적이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한민국 군부를 와해시키고 있는 의무복무 18개월 줄여놓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해군 대령의 아들이니까
24개월로 늘리겠다, 22개월로 늘리겠다 하는 순간에 표는 확 떨어지죠. 18개월로 간다 하는 순간에 글쎄요, 어떨까요? 그도 똑같군,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보수적인 문인의 대표로 꼽히는 소설가가 이문열 씨죠. 이분이 양평에서 무슨 그 제자도 키우고 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모든 지원문이 뚝 끊어졌죠. 반대로 뭐 이회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받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지금 문화예술계는 좌파가 장악했는데 그 문화예술계 정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 들을 겁니다. 답변 한마디에 따라서 좌파들이 버글버글 대들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와해시킬 때 문화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떠들었는데 그거 엉터리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야. 그런 게 등장했을 때 과연 최재형 씨 인기가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것도 나올 겁니다. 전두환 씨와 5.18은 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는 12.12는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책임, 5.18은 계엄사령관인 내 책임, 전두환은 5.18과 무관하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얘기했지만 그와 관계없이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또 5.18 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갖고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불편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저도 쭉 지내보니까 팔자 같아요. 사람 팔자. 나훈아가 팔자는 뒤집어 놔도 팔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팔자는 뭐 무한대인데 옆으로 쓰러뜨고 거꾸로 놓은 팔자죠. 팔자가 좋으면 되는 거고 달리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거 감사원장 지냈던 이여창 씨 대권에 나와가지고 훈련 중인 미 이사단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추모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훈련 중에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낸 거를 살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집단이 벌이는 집회에 이여창 씨가 나갔습니다. 지금 민노총은 네이버에서 직원이 한 사망한 걸 놓고 계속 키워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키워가지고 어떤 촛불 집회를 만들면은 거기에 최재형 씨가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결정 하나하나를 하는 게 윤석열과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이길 정도가 되면은 아마 여권이 최재형 씨의 퍼부은 공세는 실패하는 거죠. 야권에 대한 공세도 실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와 같이 경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야권 후보로 누군가 결정이 되면 이재명을 내세울 것과 분명한 여권과 최종 대권 단판에 들어가는 거, 대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깨문은 무조건 모든 공격을 당합니다. 이분이 두 아들을 양자로 들였는데 그 문제도 들칠 겁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반기문 씨처럼 또 황교안 씨처럼 맥없이 물러나거나 이해창 씨처럼 포석을 잘못 둬서 실패해버리면 최재형은 물론이고 윤석열 그리고 야권의 정권 교체도 실패합니다. 윤석열 씨가 최재형 씨가 사퇴를 발표한 이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길입니다. 최재형의 뚝심과 해안에 정권 교체가 달려있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